네, 안녕하세요, YG입니다. 오늘도 모닝 땡소리고요. 오늘 이야기는 16번째 시간으로 자산,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은 좀 약한데 부동산도 약하군요. 자산을 바닥에서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장 들어가시죠. 고고고. 네, 내용으로 들어왔고요. 자산을 바닥에서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라는 말이고요. 사실은 당연히 어려운데, 바닥에서 누구나 살 쉬우면은 다 바닥에서 사서 천장에서 팔았죠. 그래서 부자가 됐을 텐데 어렵죠. 어려운데, 어렵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 실제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저도 금융회사 있지만, 뭐 옛날에 지금 회사 말고 옛날에 어느 뭐 임원분은 그런 거죠. 주식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한 2020년이라고 들어요. 2020년 시점에 야, 그때 그 주식 이렇게 됐으니까 바보냐, 니네 그때 이때 딱 사서 이때 딱 팔았으면은 됐잖아. 뭐 야, 2015년 2009년이었다고 쳐요. 2020년에 와서 그런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이때 근데 그거는 이 안에 들어갔었을 때는 사실은 바닥이 지금 내가 오늘 바닥인지 내가 꼭지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거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금융회사 임원조차도 그런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혼내듯이, 그러니까 정확히 이거를 실세가 뭐 일부에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 부동산이 한때 막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한 2008년인가, 정확 2008인지 2010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때쯤에가 부동산이 이제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였는데, 저도 그때 그 이전에 저는 오를 때쯤에 이때 냉장고에 붙여놨을 때, 냉장고에 너무 무서워서 사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뭐 못 산다고 하죠. 못 사고 싶을 때 사자라고 써놨었어요. 왜냐면 너무 무서워서 그때가 못 살 것 같아서 써놨는데, 진짜 어느 날 딱 와서 어느 날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 사면, 그러니까 지금이 와서 2022년에 보면은 야, 2008년 9년에 샀어야지 병신아 이랬을 텐데, 이때가 그때 이 시기가 있어요. 제가 결국 너무 무서운 시기가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냉장고를 보면서도, 이거 냉장고에 내가 몇 년 전에 써놨지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대로 인생 쫄딱 망할 것 같은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그랬죠. 이 당시에 논리가, 사람들이 이제는 인구 하락, 인구가 영원히 하락할 거여서, 인구도 영원히 하락할 거고, 뭐 금리도 그때 금리가 오른다 그랬었네. 금리 오른다 그러고 안 올랐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금리도 오를 거고 인구도 하락일 거여서, 결국은 금리 오르는 거는 금융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뭐 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뭐 내려간다, 이런 개념이 있겠죠. 일단 인구가 영원히 우하향할 거여서, 이제 주거시설은 오늘이 정점이야. 평생 수요가 계속 줄 거기 때문에 주거시설은 이제 영원히 오를 일이 없을 거야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때였어요. 이 이론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사람들이 꽤 많이 공감을 하면서, 지금 사면 너는 평생 떨어지는 하락세의 시작점, 정점에 있을 거야. 결국은 이때는 절벽 느낌이었어. 절벽. 완전 절벽 느낌. 진짜 그 시점에 저 냉장고를 보면서 살려 시도했죠. 그때 그래서 뭐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마 공덕동 쪽의 아파트 레미안 몇 차인지 모르겠는데 32평이 그때 되게 쌌어요. 그때 돈이 없었죠. 저도 목숨을 걸고 못 샀는데, 결국 그때 4억 5천인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 이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4억 4천으로 그때 1,000만 원 까고서 살려고 막 협의하다가 결국 결렬됐는데, 하필 재수가 없게 이때가 진짜 바닥이었던 거예요. 더 이상 1,000만 원 더 내려갈 수도 없는, 약간만 위였어도 1,000만 원에서 거래가 됐겠죠. 근데 진짜 저는 완전 바닥, 딱 그 이후에 반등해서 올라가는 그 바닥점이었으니까 추가 1,000만 원 협상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 샀는데, 당연히 밑에 샀으면 많이 벌었겠죠. 못 샀어, 못 줬어. 재수가 없는 건데. 그래도 이 시기에 그런 행동을 한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하면서도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고 와, 난 병신인가 이러다가 평생 떨어질 거를 사면 어떡하지 하고 제가 산다는 얘기하면 모두가 말렸죠. 모두가 말렸고 저 역시도 저를 말리고 싶었었어요. 너네가 들고 내가 맞으려 강한 긍정의 의지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몇 년 전에 이 상황을 예측하고서 내가 진짜 절대 안 사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때가 최소한 무릎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붙여놨던 포스트잇을 보면서 하지만 포스트잇은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뭐 그랬었어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결국은 바닥이라는 곳이 이렇게 바닥에 오고 올라가면 이 바닥이라는 곳이 몇 년 뒤에 되돌아봤을 때는 되돌아보고 이때는 분석 자료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야 이때 그 거시지표가 뭐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바닥이었어 바보들아 그때 샀었어야지 라고 뒤늦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환경이 나오고 나서 이 역사도 눈에 봤고 이 역사를 가지고 근거로 분석한 자료들이 이제 후에 나오고 이거에 대한 이유가 알게 되고 나중에 뒤늦게는 다 설명을 하니까 그걸 다 읽고 나서 뭐 의도적으로 읽지 않았겠지.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는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야 그때 바보야 움직였어야지 바닥이지. 지금도 그럴 것 같아. 지금도 저 뭐 코인 나름 하진 않지만 집을 예를 들면 지금도 바닥은 아니겠지만 일단 대출 금리 대박 비싸잖아요. 딱 대출 받으려면 못 사겠어요. 딱 보면 뭔가 이렇게 읽으면 못 살 이유가 너무 많고 떨어질 이유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최고점은 아니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지 말아야 할 시기는 아니라고. 저 부동산 사는 걸 권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그러다 디폴트 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제 생각,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정점이 있고 바닥이 있으면은 뭔가 망할 것 같고 어렵고 진짜 팔 일도 있고 이러면은 대충 이쪽이긴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래도 못 버티면 또 망하겠죠. 사지 않을 이유가 있으니까 또 이때라고 쳐요. 이때 중에 맨 위야. 이때 중에 맨 위에 샀는데 일단 더 떨어지는 걸 겪고 나중에 결국 오른다고 해도 결국 나중에 언젠가 오른다고 해도 이 구간을 생각보다 못 버텨내요. 사람이 막 자책하고 후회하고 또 요즘 같으면은 자책 후회 플러스 고금리를 지출해야겠죠. 고금리 지출로 버티기까지 하고 물론 존버 후에 이길 수도 있지만 이게 언제 위로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내일 모레 오를 수도 있고 10년 뒤에 오를 수도 있고 그거를 현재 모르는 상태에서 파고 들어서 버티기를 한다는 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보다 그 결과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성공했을 때는 진짜 대단한 거긴 해요. 진짜 엄청난 생각한 거 제3자가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서 아마 다시 광명의 세계로 나온 걸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원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것처럼 남이 보는 건 쉬워 보이고 내가 보는 건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다들 어렵게 보시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뽀록 터지는 분도 있죠. 일단 저는 뽀록이 없는 게 아니라 불운의 상징이기 때문에 저도 뽀록 부럽긴 한데 그건 어렵고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닥이라는 거는 뒤늦게 와서 보면 다 바닥은 나도 알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옆집 강아지도 알고 다 알지만 바닥 안에 서 있을 때는 바닥인지 알면 사겠죠. 근데 바닥 안에 서 있을 때 느낌은 진정한 더 떨어질 절벽의 한 걸음 앞에 서 있는 그 정도 느낌을 내가 받았을 때 그때가 바닥이거나 무릎이거나 이 정도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런 느낌. 근데 그 느낌에서 살 수 있겠어요? 되게 어려워. 주식도 그렇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라는 말이 있듯이 미친 듯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될 것 같아. 그 시점이 바닥이든 무릎이든 어느 정도 그 정도 허리일 수도 있고 그런 시점이고 받으면 칼날이 만약 바닥이었으면 그 순간 멈출 텐데 허리였어요. 그럼 앞으로 절반 더 떨어지겠죠. 그럼 멘탈 나가고 뭐 정신 나가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자책하고 나중에 반등한다 한들 그래서 어려운 거지. 생각에는 바닥이 한 허리부터 바닥까지 허리부터 바닥까지 이 구간쯤에서 이제 이런 뭔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 영원히 바닥한 느낌이 나는데 재수 없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초입에서 사게 되는 거고 재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 말쪽 진정한 바닥에 사게 되는 거여서 사실은 이 사람은 좀만 버티면 올라가지만 이 사람은
사자마자 급락하면서 내가 병신이구나라는 자책과 뭐 어쨌건 요즘 같은 고금리에 대한 실질적 부담과 이런 개고생을 하면서 이 구간을 또 버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죠.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 하겠죠. 바보야, 바보, 너 멍청하냐 이러고 또 얘기하면서 어려운 거야. 진짜 존버 끝에 광명을 찾은 사람 제가 보기 대단하다 생각되고요. 저도 제가 또 지금 이사 중에 냉장 붙이진 못했지만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식을 사야 되는지, 정말 아니 주식 중에서 리츠 같은 것도 사야 되는지, 부동산을 정말 살 수 있는지 뭐든 모르겠지만 그냥 혼자 마음속에 옛날 2008년 10년 생각하면서 지금 이 포스트잇을 생각하죠. 너무 무서워서 사면 진짜 죽어버릴 것 같이 무섭다고 느껴지는 자산군이 나오면 조금 쉬었다가 사자. 그 시점을 혹시 이렇게 중간이었으면 더 떨어지면 충격 먹으니까 그래도 약간 무르익었을 때 사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때 제가 움직일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런 생각을 하고 아무리 용기를 가져도 막상 움직이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계속 움직여야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하고 분명 그때 사람들이 말릴 거고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실제 추가 하락이 발생해서 발악할 수도 있으니까 추가 하락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상태도 어느 정도 해놔야죠. 사실은 올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쨌거나 나중에 뭐 한 10년 20년 뒤에 되돌아봤을 때 지금 시기가 되게 복잡단안하고 많은 일이 터지고 뭐 새로운 자산도 생기고 뭔가 복잡한 이런 시점이 사실은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린 세대들이 제가 만약에 저도 나이가 있지만 제가 뭐 한참 됐을 때 또 많이 부자가 못 됐다면은 제 밑에 세대들이 저보고 손가락 해야겠죠. 그 꿀 같은 2020년 전후를 겪어냈으면서 부자도 못 되다니 할아버지는 바보, 멍청이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그래, 내 자손들아 죽을래. 생각하기 열받네 또. 어쨌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마음 열어놓고 또 현재 이런 불확실성 있는 시대가 오히려 위기가 또 기회일 수 있으니까 좀 열어놓고서 뭐 좋은 투자처가 있을지 한번 생각하면서 좀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뭐 답은 없는데 뭔가가 있을 거고 그 뭔가가 내가 알고 있던 과거의 유력한 자산이 또 향후에 답이 아닐 수도 있겠죠. 새로운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뭐 코인이라는 게 생긴 것처럼. 코인 전 하진 않는데 뭔가 새로운 개념이 있을 수 있어서 뭔가 좀 사고를 유연하게 하면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 얘기는 이 정도까지고요. 결국은 자산을 바닥에서 사면 좋죠. 난 꼭 바닥에 살 건데 근데 되게 어렵다는 거지. 그게 그 시점 갔을 때 정말 너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죽어버리겠다 미치겠어 정말 너무너무 이건 말도 안 돼 하면 그게 무릎 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왔구나 거의 다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생각이 안 나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계속 뭐 리마인드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만약 그 시점을 정말 노리는 사람이 있다면. 왜냐면 인간 심리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은 저나 인간이잖아요. 내가 내 심리의 정반대로 가는 게 쉽지 않죠. 그게 쉬웠으면 제가 천재죠. 인생 성공했을 거죠. 완전 뭐 스티브 잡스 이런 일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은 어쨌거나 생각을 더 계속 갖고 뭔가 이런 제가 포스트잇 냉장고 붙인 것처럼 뭔가 마음 한구석에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생각보다 나를 다시 한번 좀 밖에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포인트를 참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 개소리였던 것 같긴 하고요.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었길 빌면서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